트럼프 대통령 최근 지지율,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하는 40%대가 무너졌습니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만 보면 뭐 30%대 초반까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지지율이 계속 하락 중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은 이 관세전쟁 와중에 인플레이션 심화되고 실업률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는 것 아니냐 하는 전망이 미국 정가에 확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등장하면서 각광받았던 게 또 코인이죠, 코인. 뭐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는 코인도 급하락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과 코인의 가격이 연동되는 그런 모습조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 이슈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우 아시아경제 기획취재부 기자와 함께 합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게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좀 별로 안 좋다. 이 얘기는 뭐 좀 나왔었는데 네. 지금 뭐 30%대, 40%대 초반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지 못하는 낮아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40% 선이 무너진 거는 사실 지난달 이제 세 번째 주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특히 충격적인 부분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늘 과반 이상을 보여왔던 핵심 지지층, 이른바 이제 마가라고 불리는 네. 이 보수층에서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42%까지 쪼그라들었다는 데 있다고 합니다. 아, 42%밖에 안 돼요? 예, 우리가 그렇습니다. 보통 생각하기에는 마가에서는 최소한 60% 이상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군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민주당, 공화당 지지자 할 것 없이 모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약화된 것인데요. 네. 아무래도 관세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지금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고, 네. 그리고 교육 위축에 따라 이제 실업률이 같이 올라가면서 지지율을 상당히 압박한 것으로 지금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지금 미국의 생필품 가격 상승률을 살짝 살펴보면은 네. 소고기의 경우에는 13% 이상 올랐다고 하고요. 빵이 4%, 오렌지 주스의 경우에는 28%나 올랐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생필품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수입이 되는 생필품 물가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아하. 서민 경제가 압박을 받으면서 이제 지지율이 추락한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와 함께 또 핵심 지지층의 이제 보수층 이탈을 또 불러일으킨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외교 부문에서도 이제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현우 기자가 얘기한 마가 이런 지지층이 약화된 배경에는 외교 정책에 대한 반감 이런 게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 당시부터 공약으로 강하게 밀어붙인 게 이제 우리 앞으로는 미국 중심주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미국의 이제 고립주의 정책을 밀고 나가면서 이제 세계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이제 미군도 다시 복귀를 시키고 이제 미국을 위해 자원 쓰겠다 이런 지금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그때 무슨 뭐 세계의 경찰 이런 거 미국 더 이상 안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자국 중심주의, 미국 중심주의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막상 지금 트럼프 행정부나 이제 그 이전에 조 바이든 행정부나 대외 정책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이거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유지 결정이 아주 네.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마가 보수층들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굉장히 강하게 반대해 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은 이제 완전히 중단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아하. 막상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반발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지금 뭐 중동에서의 전쟁도 휴전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도 계속 진행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가 지지층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커지면서 지지율이 크게 급락한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제가 기억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 그 선거운동 할 때 내가 당선되면 일주일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 막 이런 얘기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면서 계속 단절을 못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지층이 굉장히 좀 반발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그 가상화폐들 전반적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무슨 정책적인 측면에서나 어떤 연관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가상화폐 시장 부진은 다른 요인들도 물론 작용을 하고 있지만
가장 유력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그리고 입지 약화로 지금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올해 초부터 이제 상반기 내내 가상화폐 시장을 엄청나게 이제 가격을 끌어올렸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었던 비트코인의 비축 자산화 정책,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엄청나게 발행을 했던 각종 민코인들 때문이었는데요. 본인 이름을 딴 뭐 트럼프 코인, 뭐 월드 코인, 심지어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이름을 딴 멜라니아 코인까지 발행이 됐었는데요. 맞아요. 화제가 됐었죠, 그것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코인들도 이제 고점 대비로 반토막이 난 상태라고 합니다. 어허.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친가상화폐 정책 기대감을 타고서 엄청나게 이제 수급이 쏠렸었다가 대거 빠지면서 가격이 이제 급하락한 건데요.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을 해서 지금 실제적인 세부 사항들도 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연내에 지금 실행을 하기로 했었던 이제 가상화폐 시장의 감독 권한을 상품 선물거래위원회에 이제 주기로 한 그 시장 구조화 법안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이게 올해 통과가 안 됐습니다. 내년에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고요. 근데 또 내년에 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공화당이 밀리게 되면은 이 법안이 좀 힘을 아예 못 얻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까지 겹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과 입지 약화가 결국엔 굉장히 큰 악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그렇게 되면 어떤 정책의 추진력이나 집행력 이런 것들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이 곧 코인에 대한 트럼프 정부가 보여왔던 그런 부분이 현실화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판단에서 계속 값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어쨌든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뭐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실제로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 이기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했고 어느 정도로 지금 좀 내년 중간선거 트럼프 대통령이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네, 사실은 지금 지지율 자체가 좀 극적인 반전이 없다면은 네. 공화당이 거의 패배로 가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하. 지금 그 이유는 사실 직전에 이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 전에 최저 지지율로 34%를 기록하면서 참패를 했었습니다. 대선 직전에. 예, 이거를 고려하면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38에서 39% 정도 평균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서 만약에 3에서 4%만 더 빠지면은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특히 이제 지난 9일에 치러졌던 마이애미 시장 선거에서 또 민주당 후보가 28년 만에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네. 특히 이 마이애미는 트럼프 대통령의 텃밭인 플로리다주의 중요한 도시고 심지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집이라고 할 수 있는 마로라고 리조트와도 굉장히 가까운 지역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민주당 후보가 이제 공화당 후보를 무려 19% 이상이나 앞서면서 59%의 수치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텃밭에서도 위험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화당이 아무래도 굉장히 힘들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그 뉴욕 시장인가요? 그 맘다니?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상당히 좀 화제를 끌고 누구인가 뭐 했었는데 미국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차피 뉴욕은 민주당 쪽이니까 그렇다 쳐도 지금 말씀하신 마이애미 쪽의 결과가 오히려 더 공화당에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뉴욕에서 진 거 자체는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때 어차피 이제 뉴욕이나 그쪽 지역들은 민주당 성향이 워낙 강하니까 깨트리기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 이곳은 지금 변명의 여지가 없는 참패이기 때문에 좀 더 수세에 몰렸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조짐도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인디애나주의 공화당 의석수를 늘리고자 추진을 했던 선거구 조정 표결이 있었는데 여기서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오히려 부결이 됐습니다. 인디애나주 공화당 하원 의원이 40명 있었는데 이 중에 이탈표가 21표나 나온 것인데요. 네. 절반 이상이 반대를 한 거죠. 결국에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굉장히 독단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공격적인 대외 정책을 하면서도 공화당 내에서 입지가 강했던 거는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주는 사람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제 점차 선거를 지기 시작을 하니까 예, 공화당에서도 예전처럼 이제 무조건 의견에 따르진 않게 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어쨌든 국회의원 상하원 의원들로서는 당선 여부가 가장 중요한 건 똑같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내년 중간 선거에 만약에 공화당이 참패를 해서
의회 과반까지 무너지게 된다면은 이제 민주당의 압력도 거세질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화당을 아예 통제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공화당도 거리두기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러면서 심각한 레인덕이 오는 게 아니냐. 그런 지금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현우 기자 얘기하는 걸 쭉 들어보면 어쨌든 지지율이 그렇게 낮아진 상태고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우리나라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일단은 좀 배가 불러야 돈을 좀 벌고 돌아가야 이게 경제가 잘 돼야 인심이 후해지고 어떤 집권 세력이 표를 얻는 건데 미국 경제가 내년 11월 중간선거 전에 좀 좋아져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나 이런 게 좀 있나요? 어떤가요? 네, 근데 지금 대부분 지금 관측하는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제 전망이 아마 올해보다는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이 더 어려울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별 수가 없는 거네요. 예, 그래서 반등이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런 관측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좀 경제가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3%대 이상의 성장률이 계속해서 나왔고 증시도 또 많이 과열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대대적인 조정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나오면서 올해보다 경기가 좋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끌었던 관세 전쟁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에 따라서 이제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와 관련이 된 문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법원에서 관세 합법성 여부를 판단 중인데 네. 결과가 이제 내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판결이 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파급력이 큰 판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11월 중간 선거를 바로 앞둔 상황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인데요. 네. 여기서 만약에 대법원이 합법성이 없다고 판단을 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나왔던 관세 정책들은 굉장히 큰 이제 장애를 겪게 될 걸로 보여지고요. 네. 트럼프 행정부 자체도 이제 기업들에게 1,000억 달러 이상 걷었던 관세를 돌려줘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엄청난 경제적 여파와 함께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민심 위반, 지지율 이제 하락과 함께 재정 악화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네. 결국에는 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치 문제에서 이렇게 약점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럼 오히려 지금보다 더 외치에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뭐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압력이 계속 가해지면서 네. 이제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 얘기도 진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국내 정치적인 이제 문제나 아니면 이제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이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를 새로운 이제 과제처럼 부각을 시키고 실제 군사적 공격에 나서서 교체까지 할 경우에는 네. 이거 나름대로 또 전 세계적인 여파가 커지지 않을까 그런 그러니까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미국의 정세 변화나 대외 정책 기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서도 이제 북한과 미국의 여러 가지 북미 뭐 수교 포함한 이런 움직임, 본격적인 북한과의 접촉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지금 이현우 기자 얘기한 대로 외교 쪽에서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고 할 때 그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돌파구도 찾고 노벨 평화상도 노리고 뭐 이제 이런 내치가 워낙 좀 쉽지 않을 걸로 보니까 결국은 내년 11월 중간 선거의 결과가 상당히 국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